안녕하세요. 제주 관광을 스토리로 전달하는 제주 스토리 대표 이봉섭입니다. 제주라는 지역은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해설을 하는데 무료로 해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료 해설보다는 좀 더 품질이 높은 유료 해설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고, 바르셀로나 가우디 투어 같은 데서는 유료 해설에도 많은 관광객이 오는 걸 보았습니다. 품질이 높은 해설 상품 콘텐츠를 만든다면 유료 해설도 가능하겠다고 생각하여 우리나라 전체가 무료 해설을 하고 있는 시대에 제가 최초로 유료 해설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대면 도슨트 사업으로 시작을 하여 현재 15,000의 해설과 15,000명의 해설 체험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분들의 만족도는 4.98로 아주 높게 나왔죠. 그래서 비대면 시대에 디지털화를 하기 위해서 모바일 앱을 만들게 되었고, 제주에 오지 않고도 제주를 즐길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제가 구상하게 되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제주를 좀 더 많이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준비를 했습니다. 제주의 관광은 그동안에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주로 담당을 하여 왔고, 버스 안에서 여기저기 보이는 것만 설명을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어 통역 가이드들도 버스에서 해설을 마치고 나면은 오름이라든지 곶자벌에 다녀오세요 라고 하고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행을 통하여 제주의 역사, 문화, 경제, 삶의 이야기를 관광객들의 질문도 받고 응답을 하는 그런 수준 높은 솔루션을 개발하였고요. 5개국어 서비스를 개발한 것은 한류 붐에 따라서 진짜 제주의 속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해설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류 붐을 타고 많은 기업들이 한국어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해외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슨트 앱을 한국어로, 영어로 만든다면은 앙코르와트나 하롱베이 등에서도 다른 가이드에 못지않는 훌륭한 해설 상품으로서의 콘텐츠의 가치를 나타내며 해외 진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면 도슨트 오프라인 상품은 2시간의 해설을 동행을 하면서 19,500원의 인당 이용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 도슨트 상품은 무료 상품으로 시작을 하여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은 유료 상품으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무료 상품에서는 제주의 인문 이야기와 제주의 생활 이야기를 주로 설명을 하고, 제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4,000원에서 4,500원의 유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한류 붐을 타고서 한국어 어학 학원을 많이 개설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을 통하여 해외 진출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여행 앱을 활용을 하면서 데이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제주관광공사에서 도보 데이터를 수집하기로 협약을 맺었고, 저희는 수집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관광공사는 활용과 가공을 하여서 제주 관광에 기여하는 부분에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관광의 패턴은 10년 전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는 도슨트 해설을 통하여 동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들에게 동행하는 5개국어 서비스를 통하여 제주 관광의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데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스토리 유니콘 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넥스톤 유니콘에서 사업개발과 사업전략을 맡고 있는 최인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토크쇼를 진행하기 위해 나왔는데요. 더 제주 스토리 이봉석 대표님을 만나 뵙고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토크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토크쇼에 앞서서 대표님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제주에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제주 스토리 대표 이봉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대표님의 이력을 보면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이력이 있고 결국엔 대표이사까지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신데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은퇴를 하시고 제주도에서 제주도 기반의 관광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제주도에 오셔서 제주도 기반의 사업을 하게 되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카드 회사에서 20여년 근무를 하고 나이스 데이터에서 4년간 대표사를 하면서 제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한 달 살기, 또 1년 살기를 거치면서 제주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고 또 마침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해설사 과정을 거치면서 제주에 대해서는 좀 더 알게 되고 이것을 제주뿐만 아니고 서울에 있는 관광객들한테 알리고자 제가 이 사업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의 어떤 매력과 대표님이 경험하셨을 때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게 사업화했을 때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또 그건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제주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으로 오지만은 이 진짜 관광을 보는 사람은 좀 드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많이 해설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그 해설을 들어보면서 제가 받았던 해설사 교육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갔으면 싶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료들하고 같이 창업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한테 더 즐거움을 주면 좋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작은 대면 도슨트부터 시작을 하였고 1,500회의 해설과 16,000명의 관광객들에게 대면 체험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비대면 시대에 모바일 앱으로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의견을 받고 제가 모바일 앱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1,400획을 상품을 판매하고 이제 15,000명 가까이의 고객들을 만나면서 직접 어떻게 보면 그 고객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사업화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그런 어쨌든 대표님의 직접 경험을 통해서 지금 비즈니스를 어쨌든 고도화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신뢰도 면에서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그 서비스 기반, 앱 기반의 지금 서비스의 사업 모델은 무엇이고 주요 BM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요 기능으로서는 외국인들이 제주에 많이 오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대한 해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을 느껴서 영어, 중국어, 일어는 물론이고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까지 저희들이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현지의 언어만큼의 품질과 자국어의 만족도를 높이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GPS와 비콘 기능으로서 해설하는 위치에서 정확도를 잡았습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그 위치에 대한 설명도 같이 곁들이면서 고객들에 대한 그 서비스를 더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판매되는 상품을 이제 디지털화를 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건데 사실 오프라인에서의 만족도만큼 그 디지털로 구현하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품 쪽에서 어떤 식으로 오프라인의 그런 강점을 디지털로 구현할 수 있을지 뭐 콘텐츠 영역이나 아니면 스토리 영역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기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비대면 오프라인 앱의 그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부분을 대면보다도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인문 이야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의 유배인 이야기라든지 해녀 이야기 또는 말 이야기, 제주 도래 이야기를 그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스토리를 집어넣기도 하였고 또 앱을 자주 찾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커뮤니티를 활성화를 하였는데 그 중에서 만보기 기능도 넣고 또 보물찾기 기능을 넣어서 고객들의 멤버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멤버십 관리에 점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자주 멤버십에 참여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리워드 기능도 넣고 참여를 하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멤버십 같은 기능과 그 인문학 스토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떻게 보면 관광 상품이라기보다는 제주도에 안 와도 제주도를 어떻게 보면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앱을 개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제주도에 오지 않고도 제주를 즐길 수 있는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주 문화유산 답사기 같은 것을 육지에 서울에서 읽고 재밌게 느끼고 있듯이 제주 스토리의 모바일 앱을 제주뿐만 아니고 서울에서나 수도권에서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멤버십 제도와 인문 스토리,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제주도 자체 그 도슨트 상품은 거의 다 이제 공공시설에서 제공하는 대부분 무료 상품인데 만족도가 대부분 낮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직접 도슨트 상품을 판매하고 실제로 그거를 이제 도슨트 해설을 직접 하시면서 고객들의 이제 니즈를 느꼈고 그거를 이제 사업화하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더 제주 스토리가 결국 제주도에 있는 그런 스토리와 또 강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 모델로 대표님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국내 관광객에게 제주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아까 말씀을 드리는 외국인들이 제주에 와서 진짜 제주를 보지 못하고 가는 것을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물론 관광 통역 안내사가 있으나 그분들은 주차장까지만 안내를 하고 그 이상은 안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모바일 앱 상품은 스마트폰을 지참을 해서 오름이라든지 곶자왈이라든지 화산 습지를 혼자 갈 수 있거나 단체로 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5개의 자국어를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가고 싶은 부분은 지금 한류 붐으로 BTS 영향으로 동남아시아 또는 남미 일부 대륙, 유럽까지도 한류에 대한 붐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표적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진출한 기업하고 제휴를 해서 한국어 학원을 운영하는 업체하고 같이 협업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어를 가리킬 적에 제주 인문 이야기를 가지고 가리킨다면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재미를 좋아할 것이고 또 우리나라를 방문하거나 제주도를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기반을 잡게 되면은 저희는 그동안에 외국에 가서 한국 가이드를 따라다니면서 일부 그 좀 거칠의 관광을 해왔던 것을 좀 더 하롱베이라든지 또는 앙코르와트의 자세한 이야기를 앱으로 담는다면은 한국 사람들도 한국어로 베트남에서 즐길 수가 있고 또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도 자세한 얘기를 가이드에 듣던 얘기를 좀 더 깊숙한 스토리텔링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싶어서 최종적으로서는 해외 진출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갖고 있는 그 스토리를 통해서 결국에도 관광 상품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 문화를 배울 때도 이 앱을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주 스토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영상을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 스토리는 그동안에 스토리텔링이라는 좋은 컨텐츠를 관광 사업에 적용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주에 반한 이유도 있지만은 제주의 인문 이야기라든지 제주 역사 생활 이야기는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 스토리라는 상호도 그렇게 장명을 하게 되었고 또 제주의 이야기는 전문 작가와 스토리텔링의 그 시나리오 작가를 통해 가지고 계속 개발을 하겠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유명 관광지인 한옥마을이라든지 또는 북한산 둘레길을 다니면서도 그 지역에 맞는 스토리텔링 상품으로서 저희가 확대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 한편 해외에서도 그 자국에 맞는 관광지의 스토리텔링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엮는다면은 이 스토리텔링이야말로 관광의 필수 소재로 들어가고 저희는 이 제주 스토리 앱은 제주에서 필수 앱이 되고 우리나라 관광시장의 필수 앱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 제주 스토리의 이봉석 대표님과 함께한 토크쇼였습니다. 더 제주 스토리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나 IR 자료를 보고 싶으면 넥스트유니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